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 왼쪽으로 가면서 노천탕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계곡이 흘러고,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대중탕을 이제 이용을 하다가 아침에는 노천탕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왼쪽에 노천탕들이 있죠. 저기 이제 저렇게 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무런 불이 없으면 그 비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노천탕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노천탕은 안에 구조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 곳을 일단 한번 들려봤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천수가 이제 위에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바위들을 잘 조합을 해서 44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이렇게 따뜻한 온천을 노천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떠오죠, 잘해. 겨울에 와가지고 온천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틈만 나면은 온천을 2번, 3번, 몇 번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식사 시간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노천탕을 즐기러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다는 얘기지? 아까 왔던 길인데 다른 쪽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온천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생겼군요. 이 시간에는 전부 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 다들 식당으로 갔기 때문에 노천탕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서 촬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본 것하고는 또 약간 좀 틀리죠. 어느 곳을 가든지 노천탕은 한번 꼭 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박 2일의 온천을 끝내고 지금 이제 도쿄로 가는 길 중간에 유명한 신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출발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는 이 온천은 현대식 건물에 딸려 있는 그런 온천보다도 이처럼 그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온천에서 이런 지역에서 이런 건물에서 이런 곳에서 온천을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건물 안에도 온천탕이 별도로 있고, 또 이렇게 개별로 가족끼리 또는 혼자 아니면 또 친구끼리 이렇게 같이 노천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온천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일본 최고의 천태종 본산이라고 하는 산부스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보는 것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압도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본 현지인들을 비롯해서 또 일본 학생들, 또 전 세계에서 모인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산부스도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셨다고 해서 한자로는 삼불당이라고도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그 규모가 놀랍도록 크고 웅장합니다. 이 산부스도를 돌아서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사찰로 꼽히는 그러한 사찰입니다. 여기가 이제 니코에 있는 도쇼부라는 그 신사고 이게 이제 걸어서 한 6분 정도 올라갈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유명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정권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뭐 후계자네 후계자. 그치. 그러니까 뭐 한국에 뭐 침략을 뭐 주도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신격화한 신당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네스코 유산으로 이게 선정이 됐대. 그래가지고 일본 신사로는 되게 드물게 이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되게 호화스럽고 막 검은색, 금색 막 이렇게 치장이 돼 있는 장소라고 하네. 그 경주 불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주로 그 석조 문화가 발달을 한 것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석조 문화보다는 이 목조 건물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실내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실내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벚꽃나무는 1881년에 이곳에 옮겨져 심었다고 합니다. 일본을 5박 6일 동안 여행하면서 가장 흥미롭고 또 재미있고 또 누구든지 소개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곳은 아까 들렸던 온천, 니코 지역의 온천하고 이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추천해주고 싶네요. 근데 문제는 도쿄에서 이곳 거리가 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을 현지인들하고 같이 오면 좋은데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것도 무슨 방법은 있겠죠. 이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우리의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아기자기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굉장히 크고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특히 일본은 그 삼나무, 원산지가 삼나무가 일본의 원산지죠. 이 삼나무 수령이 보통은 뭐 천년 이상 산다고 그래요. 높이는 한 50m 정도 되는데 이제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름다리 굵기의 삼나무들이 방문객을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비석도 굉장히 컸어요. 사찰을 나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신장로길로 되어 있어서 촉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도대체 그 둘레가 얼마나 될지 모를 아름다운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어서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기념품 파는 가게도 잠깐 조금씩 있었고 여기가 베스트샷이에요. 여기가 잠시만 지울게요. 여기가 베스트샷이에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가 634m인데 현재 위치가 도쿄 트리와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런 표시를 해놓은 팻말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입장권입니다. 네, 경례를 표시했던 조감도 같은 거죠. 네, 경례로 들어섰습니다. 공사를 해 여기도. 잘 만들어진 분재들을 갖다 놨네. 잠깐 분재들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건물 하나하나 구석 한 군데 한 군데가 검칠로 잘 이렇게 칠이 되어서 과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고 몇 번을 봐도 실정이 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었습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전국시대 말기의 유력한 다이묘이자 에도 막부의 창시자로서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약 260년간 지속된 에도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고 일본을 통일하고 안정시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동안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휘하에 있었고 전면적으로 전쟁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일본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아서 조선과의 외교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는 한층 위층으로 올라온 장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전면의 저 건물 자체가 굉장히 황홀하고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한 예술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나네. 처마 끝부터 해가지고 구석구석이 검칠로 마감이 된 그런 오래된 건물인 것 같네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 아름다리 삼나무일 거야 아마. 아름다리 이 삼나무들이 모수령이 뭐 1000년이 다 넘었다고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건물과 함께 아주 운치를 더해 주었죠. 몇 번을 둘러봐도 정말로 경이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조각이냐 저게? 다 다른 건데. 할아버지 내 기름이잖아. 전부 다 조각으로 하나하나 섬세하게 파서 조각으로 만들어진 담장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기기에 묘묘하게 빗질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 엄청나.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은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다시 나오고, 네, 쇼군물인가요?
쇼군이란 말은 일본 말로는 장군이란 얘기죠. 처마 끝이 금칠과 함께 아주 경이롭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체 같은데 본체는 그 촬영이 금지돼 있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촬영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봤더니 스님 한 분이 그 기도를 하고 계시더군요. 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겠죠. 옆에서 또 같이 우리나라 그 사찰에서 스님들이 이 불공 드릴 때처럼 이렇게 허리를 높여서 예불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하게 되면은 꼭 한번 이곳을 한번 들리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결코 여행 경비가 아깝지 않은 그런 장소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 전통 술 사케라고 하죠. 전통 술들을 쭉 모아놨는데 이게 아마 그 태초 그러니까 최초로 사케를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만들었던 것을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과거를 중시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여기저기를 멍하니 둘러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신발 벗고 안쪽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는데 촬영은 안 되고. 아예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서 신발 벗고 안에 들어갔다 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저 안으로 사람 못 들어가는 건 누가 났네. 이 안에 들어가세요. 신발 벗으면 아까. 네? 신발 벗고. 이곳은 옆길로 빠져나와서 대략 한 300m 정도 올라가면은 새로운 작은 사당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중인데요. 네, 올라오니까 숨이 좀 차더군요. 가을이나 겨울에 와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쿠샤라고 하는 뜻은 깊숙한 곳에 있는 사당 또는 내부에 있는 사당, 이런 말을 의미하는데, 도쇼쿠 신사대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이며 보통 본전보다도 더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신 니코 도쇼쿠에서는 그의 무덤이 위치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를 쭉 둘러보면서 너무나도 잘 정리되고 또 많은 국민들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세계 문화유산에도 이렇게 등재를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관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은 어떤 곳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허술한 그런 것들이 곳곳이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일본 못지않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해서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관광을 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했습니다. 신전 앞에는 동전을 던지는 통도 있고 이제 구경을 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저 전면에 보이는 나무들 보이죠? 아람도리 나무들이 빼곡하게 건물 주위를 감싸고 있는데 보통 수령이 1000년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장관이었습니다. 계단이 보기보다도 굉장히 가팔라서 내려가는 길도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저러 오게. 찍어. 하늘 높이 치솟은 쭉쭉 뻗은 이 나무들을 보느라면 과거 일본의 시대는 어땠을까? 또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시대는 어땠을까? 비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무를 보고 있느라면 이 자체로서 신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기분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신전과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이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 산사, 이 신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연 1000년이 넘은 수목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여기 엄마한테 전화해. 할아버지 내려왔다고. 최근 우리나라는 수년간에 걸쳐서 특히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70년간을 가꾼 이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허무하게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때 시간에 오후 한 3시경 되었었는데 그 시간에도 올라오는 구경꾼들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 현지인들보다는 서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제 신사를 나와서 도쿄로 다시 가고 있는 중인데요. 멀리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오후 늦은 비행기라서
니폴이라고 하는 곳에 원단 시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잠깐 둘러보고 지금 이제 점심을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들어와서 바깥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굉장히 정갈하고 맛이 있었어요. 이렇게 5박 6일간의 일본 여행을 마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리타 공항으로 직행하는 전철을 타는데 KTX처럼 아주 푸근하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서 좋았습니다.